예, 주말에 오프로입니다. 제가 포모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거예요.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급변동이 심했고, 주위 봐도 지난주에 좀 무리해서 들어가신 분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지인 모임을 갔었는데, 저보다 나이 좀 있는 형님들이고, 뭐 다 사회적, 경제적으로도 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. 근데 한 분이 또 성토를 하시더라고요. 이 형님이랑 저도 오래됐고, 주식 하신 분도 이제 하신 지도 10년 넘은 분인데, 제가 이런 분들 겪고 특히 저도 그랬었고요. 저도 그랬습니다. 왜 이게 포모 영상이 특히 자주 나오는지 생각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.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. 뭐 그 형님은 유튜브 모르세요. 그분들 주위도 유튜브 모르는 분 되게 많으시고, 뭐 혹시나 제 지인분이 들으시더라도 그분이 그 형님 아닙니다. 혼자 추측하지 마시고요. 제 뭐 진짜 오래된 15년 된 병원 원장님이 계속 저한테 주식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. 근데 제가 좀 귀찮아서 형님 제가 유튜브 좀 하는데 한번 가끔 내용 보세요 그랬더니만 그분은 유튜브 로그인이 안 돼서 구독을 못해. 유튜브를 본 적이 없대요. 세상에 참 그런 분도 계십니다. 다 자기 일이 바쁘셔서 그렇겠죠. 어쨌든 그분 얘기를 드릴 텐데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 형님은 성격이 너무 좋아요. 너무 성격이 화끈합니다. 돈도 많이 쓰시고 남자들끼리 왜 그런 분 계시잖아요. 진짜 사나이.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. 자기 일도 그 자수성가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화끈하시고 자존심도 자존감도 강하시고. 근데 왜 지난주에 주식을 이분이 근데 안 하시는 분도 아니고 10년 넘게 하신 분인데 제가 사실 이 형님 성격을 알다 보니까 그 자제를 좀 많이 시켜드렸어요. 그 형님한테 이제 직언하는 분도 주의 잘 없긴 한데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. 사실 이런 게. 진짜 그렇습니다. 성격이 급해요. 빨리빨리 문화. 우리나라의 7, 8, 90년대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서비스가 빨리 나오는 국가가 없습니다. 그만큼 경제 성장에는 아주 좋은 장점이 많은 국민성이죠.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투자에는 완전히 쥐약이에요. 투자할 때는 완전히 그냥 끝판입니다. 끝판. 그 개미 될 수밖에 없어요. 이분이 이제 주식을 10년이 사시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하시는 거 트렌드도 아시고 특히 바이오 쪽에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십몇 년 전에 건물 판 돈으로 그 건물을 건초도서 안 간다 그러시는데 그 판 돈으로 주식을 이제 2015년에 바이오 몰빵을 찍습니다. 가는 거 들어가고 신용 풀로 더 찍고 올라가면 신용 더 되는 거 아시죠? 그렇게 해서 또 엄청 큰 돈을 버셨어요. 근데 2016년도 어떻게 됩니까? 또 다 박살이 납니다. 그러다 2017년도에 또 절치부심해서 뭐 하나를 몰빵을 쳤는데 또 더 대박이 나요.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야 나는 하면 된다. 주식은 몰빵 찍는 거지.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 분이세요. 그래서 제가 왜 말른 줄 알겠죠, 그 형님을. 그러다 해서 뭐 가업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워낙 돈이 아깝잖아요. 작은 돈도 아니고. 이런 경험 보통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개인들이. 손해를 봐도 대박 났던 그 경험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. 도박하고 비슷한 거예요. 그래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기본적으로 뭐 주식은 도박이다. 뭐 가업 탕진, 가산 탕진한다. 이런 얘기가 하는 이유가 뭐 깊이 얘기 안 드릴게요. 어쨌든 이 빨리빨리 문화.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3일만 들고 있다. 미국까지 중장투하는 데는 3년을 들고 있다. 비교적인 말씀도 많이 드렸고 올해 들어서는 빅개미들도 오히려 큰 애들도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수급 매집장에서 난리가 났어요. 이제는 뭐 평균 일이 뭐 하루도 안 될 것 같은데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런 우리 국민성. 사실 국민성 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쉽게 바뀔 수는 없어요. 하지 말고는 좀 계세요. 저도 여러 번 신수를 하고 몇 번 털어먹고 나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입니다. 작년에 뭐 제가 공포에 살아 뭐 6월이나 9월달 얘기하면서 온갖 얘기하면서 살아 할 때 저랑 오래 하셨던 분도 아시죠? 쉽게 소리 나갑니까? 잘 안 되죠. 또 그리고 사도 또 더 빠질 수도 있죠. 그 단타를 매일 우리가 샀다 팔았다 스캘퍼나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면 뭐 저는 최소한 수익으로 매일 몇 주는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더라도 결국 수익 나는 건 공포에서 하는 거죠. 그죠? 탐욕에 들어간다는 건 아예 단타를 치셔야 돼요.
단타를 치는 게 맞지. 거기다 몰빵을 싣고 내 전재산 거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그게 도박입니다. 자, 그런 분들이 보통 주식을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아는 분들도 이런 게 있어요. 가는 놈을 잡아라. 대장주 올라타라. 이거는 다들 아시는 거고 확률적으로 꽤 높습니다. 제가 이제 가는 말을 올라타라고 하는 게 호랑장일 때는 참 맞는 얘기예요.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간 건지를 봐야 돼요. 도대체 어느 정도 가는 놈을 잡는 건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. 그걸 잘 모르시죠?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. 에코프로 뭐 지금 20배 뭐 지금 몇 년 동안 100배 올랐고, 물론 그까이 볼 필요는 없지만 올해만 들었더라도 벌써 15배 올랐었잖아요. 단기적으로 그렇게 오르면 10배부터는 사실 조심하는 게 맞다 보거든, 기본적으로. 어쨌든. 자,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듣는 거죠. 스토리를 보고 우리나라에 올해 뭐 들어서 2차 전지 엄청 좋았고 하는 걸 알고 계시니까 계속 듣다가 가나 안 가나 이러다가 가네 긴가민가 확 사면 이게 꼭지가 되는 거예요. 단기적으로. 그때 손을 잡아야 되는, 이 내 손을 탓하고 계시는 분 진짜 많으실 거라 봅니다. 지난주에 특히. 자, 마찬가지로 전부 다 단기 타이밍을 체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. 물론 시장을 가끔 보는 분도 계시고 아예 안 보다가 주의 듣고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, 이 세 번째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. 안 보신 분이 주위에 막 얘기를 해요. 포스코 DX다, 뭐 에코프렘 있냐, 또 주위에 보니까 뭐 몇천만 원 써서 매당 몇십억 됐다는 얘기 막 나오죠. 그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야, 정말 그렇게 이거 사면 벌어?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계셔야 돼요. 주위에서 목욕탕이나 카페에서 언론 플레이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는, 물론 그때 들어갔다 정말 단타로 먹고 나와야지, 그렇게 들어가는데 초보분들이 단타로 먹고 나오겠습니까? 이 전문인들이 아닌데, 트레이더가 아닌데. 그래도 오히려 참으시는 게 좋아요. 멘탈이 붕괴되고 질투가 나고 정말 될 것 같고, 남들 벌었으면 나도 벌 것 같고, 그렇게 남들 줄 서서 대박집 내는 거 보고 쉽게 요식업 창업했다가 말아먹은 사람이 99%지 않습니까? 그 주위에 다 떠들고 막 이런 것들이 이 건장함이나 이 질투심, 우리나라의 빠른 문화, 급한 문화를 이기셔야 돼요. 투자라는 거는 정말 방금도 적어놨지만 소비가 아니에요. 돈은 같이 쓰는 거지만, 소비는 남들 막 난리치고 유행되고 줄선 식당 가거나 뭘 사면 최소 인사는 됩니다. 최소 소비에 대해서 뭐 크게 나빠질 건 없죠. 물건은 남으니까. 근데 투자나 이런 것들은 망가져요. 소비는 현재 투자하는 거고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 투자는, 소비는 현재가 아니라 투자는 한 틱, 두 틱, 최소한 몇 단계 전에 사놓고 남들이 열광할 때 파는 게 투자입니다. 단기 타이밍도 그렇고 중기 타이밍도 그렇습니다. 부동산 케이스는 남들 죽으랄 때 사고 남들 열광할 때 팔자,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그거는 몇 년에 한 번, 10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? 이 짧은 사이클, 빅머니가 아니라 스몰머니, 부동산에 비해서 이 주식에서는 그런 등락이 항상 와요. 포모든 공포든 탐욕이든 사이클이 계속 온다니까요.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엄청 큰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대충 아는 것들은 어느 정도 보완하시라는 얘기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, 뭐 그림 차트 몰라, 난 그런 거 안 봐,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형적인 습성이에요. 조금 보세요, 혼자라도. 남들 보기 좀 그러시면 혼자 몰래라도 보세요. 제가 가끔 말씀드린 각도론이 있습니다.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? 제가 작년 초에 나스닥 경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. 나스닥이 좀 너무 급박하다. 손에 꺼졌는데, 이게 90년대 닷컴 버블 때입니다. 그때 이제 보면 올라가다가 더 올라가다가 막판에 더 올라가죠. 자,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급락을 합니다. 이때는 사실 밸류나 어닝이 안 받쳤기 때문에 그때 더 떨어졌던 거고, 올해도 사실은 이거를 그리면서 금융 시스템 붕괴를 걱정하셨던 비관론자도 많으셨죠.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근데 보시면 지금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전 세계 돈이나 뭐 채권이나 주식에 다 미국 몰렸잖아요. 그 나스닥의 부흥기가 한 십몇 년 지속된 거거든요. 오르고 이 가팔라진다는 거는 뭔가 바쁜 거잖아요. 현금으로 사다가 레버리지 사다가 파생도 들어가고 온갖 사람이 다 뛰어 들어온다는 겁니다. 물론 이때만큼 급락은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. 이미 작년에도 상반기 때. 제가 언뜻 말씀드리는 이제 각도론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. 그냥 그림 보시는 거죠. 이미지 보시는 겁니다. 자주 말씀드리는 시장의 뉘앙스를 보시는 거예요. 요거를 포스코를 제가 팔 때도 에코프로랑 비교를 말씀해서 많이 드렸지만, 차트 보시면 원래 이렇게 정도밖에 안 가요. 포스코가 무겁잖아요. 올라갈 때도 이 정도 각도지 않습니까?
올라가봐요. 이 정도 각도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고 거의 수직으로 썼어요. 제가 50만 원대부터 약간 조심하라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. 너무 가파르다는 거예요. 그러면 더 올라가는 해도 손 잡고 계세요. 최소한 시장 뉘앙스나 종목의 뉘앙스를 느끼시라는 겁니다. 그때 참아도 돼요.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? 그래서 내가 막 그러고 싶을 때는 최소한 아까 말했던 주문 인덱스든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고, 그 주변에 멘토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저처럼 계속 보는 분 계시면 물어보세요. 주식 계속 보는 분들은 야, 더 사, 더 질러 이렇게 얘기 안 했을걸요. 아마 경계하라 그랬지. 지금 몰빵 치는 건 절대 아니야. 사더라도 조금만 사, 그렇게 했겠죠. 자, 근본적인 얘기입니다. 매수 이론칙 자주 말씀드리는 싸게 사라. 최소한 슈팅 전에 사라. 슈팅 할 때 사더라도 짧게 보고 나와라. 이런 거거든 사실은요. 거기서 더가고는 이번 우리나라의 개인 수급이 너무 쏠려서 그래요. 저도 처음 보는 그 경우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싸게 사는 게, 슈팅 전에 사는 게 원래 제일 좋습니다. 아니면 슈팅하고 나서 빠질 때 사세요. 단기 매매 금요일날 이렇게 한 것처럼, 저까지 사놓은 것처럼. 자, 그리고 워런 버핏이나 가치 투자자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잃지 마라고 얘기합니다. 잃지 마라. 참 이게 말장난 같죠.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.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맨날 내가 사면 빠져. 내만 주식하면 망해.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습성 때문에 그래요. 주식을 전혀 안 보시니까 최소한 가는 것들이 빠질 때 사든지 그렇게 하면 덜 잃어요. 투자하면서 수익 보려고 투자하는데 왜 자꾸 잃냐고. 단 얼마라도 수익 보는 습성이 모이면 그게 자신감이 되고 약간 보는 습성이 되고 공부가 되는 건데, 자꾸 할 때마다 난 질러 몰라 그냥 던져 이러다가 잃는 것만 계속 반복되잖아요. 그 멘탈이든 습성이든 공부든 다 안 돼요. 계속 잃는 습관이 길러지는 거죠. 그럼 뭔가 바꾸셔야 될 거 아닙니까, 그죠? 자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그림 좀 보세요. 가장 쉽습니다. 가장 쉬워요. 얼마 정도 얘들이 급바에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. 뭐 내가 안 샀다 해서 더 올라가도 조금 참으세요. 마인드를 좀 컨트롤하세요. 그 주변 분들 물어보세요. 주변 분들이라는 얘기는 주식 안 하는 분들이 아니라 좀 자주 보고 오래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. 아니 제가 어떻게 하든 난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래. 그렇게 하다가 조금 하세요. 몰빵 치지 마시고. 항상 이런 거 슈팅 전에 싸게 사고, 읽지 마란 얘기는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하란 말이잖아요. 조심하란 얘기입니다. 안 잃어야지 그 돈으로 다음 기회를 노리죠. 자,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수급 점검한다, 수급장에서 어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시장 뉘앙스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. 사실 중고수 영역이고 시장 계속 보는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하면 되는데,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저도 안타까워서 그래요. 그 형님이 또 이게 근데 또 들어보니까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야. 저도 몰빵에 악몽들이 많습니다. 진짜 많아요. 제가 20년 동안 크게 진짜 손실을 봤던 게 한 5번 정도 되는데, 한번 다음 이것도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. 정말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. 쉽게 보려다가 또 망가지고, 근데 망가지고 하면 조금씩 나아져야 되잖아.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하세요. 공부를 하든지, 야 나는 저번에 해서 그래 벌었는데, 한번 그렇게 해보니 크게 벌는데, 그런 분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십니까? 안 돼요. 확률적으로 투자는 정말 철저한 확률 게임입니다. 아시겠죠? 비중과 시장 스탠스와 그 최소한 어떤 시장 뉘앙스를 보면서 비중을 조절하시고, 저도 이 몰빵해서 안 좋았던 공통적인 케이스는 거의 진짜 위에서 더 사서 그랬던 경우 되게 많고요. 나름을 제가 이제 기술적 패턴을 분석을 2, 3년 동안 되게 많이 했어요. 사실 그게 도움이, 내가 못하던 부분을 보완을 되게 많이 했는 건데, 그러니까 또 보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.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 포모 2차전지를 통한 개인 포모는 정말 큰 경험이었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꼭지 달았잖아요. 이거를 추가적으로 신고가 날 거야, 2차전지 갈 거야 하시는 분은 많으실 텐데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이 낮아요. 진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. 이거는 음모론의 나쁜 얘기 아닙니다. 주식을 좀 보는 분 같으면 이 아무것도 모르고 포모에 올빵 찌렀던 이런 사람들의 개인 수급이 수익으로 전환되게 그렇게 쉽게 매수를 안 해요.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잖아요. 근데 빅거미들이란다. 그 빅개미들은 잘 안 합니다.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. 힘이 빠지든지 조정을 받든지.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9월달 올 하반기에 2차전지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. 자, 일단 주말 잘 쉬시고 이번 포모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고,
안 그러시겠죠? 저랑 오래 하셨던 분들은. 예, 다음 주에도 열심히 제가 일정 매매를 통해서 시장 대응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